단 20일 만에 캄보디아가 항복했습니다. 겉으론 휴전이라고 했지만 완전한 항복이었죠. 전쟁을 끝낸 나라. 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죠. 157발의 폭탄. 명중률 98%. 오작동 0. 한국산 훈련기가 전투기를 압도했습니다. 끝내 워싱턴 회의실엔 한 단어만 남았어요. 대한민국. 그들이 전쟁을 끝냈다. 미국 장군들이 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한국 무기는 뭘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 줄의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휴전 협정 서명.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이건 휴전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첫 문장이었죠. 휴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날 우리가 이야기한 건 태국도 캄보디아도 아니었어요.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20일 만에 전쟁을 끝낸 나라 말이에요. 저는 리처드 맥케인입니다. 미 공군에서 33년을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했죠. 태국 공군 전략 자문단 선임 고문으로 3년째 방콕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없이 봤어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까지. 하지만 2025년 12월 그 20일간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모든 전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끝났거든요. 2025년 12월 27일 새벽 3시 워싱턴 D.C. 미 국방분석국 회의실. 20명의 장성과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죠. 모니터 6개가 벽을 가득 채웠고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선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폭격이 이어지던 그곳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그때 속보가 떴죠. 캄보디아 정부 휴전협정 전격 서명. 모든 요구 조건 수용. 국경선에서 30km 후퇴. 사실상 항복 문서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죠.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휴전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자리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가 말을 멈췄죠. 스크린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리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단어에 고정됐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죠. 20일. 단 20일 만에 전쟁을 끝낸 나라. 그것도 직접 참전하지 않고 말이에요. 태국 공군이 사용한 무기. 157발의 폭탄.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명중률 98.1%. 오작동률 0%.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방콕 돈무앙 공군기지 전략센터에서 매일 보고서를 받았죠. F-16 전투기들이 이륙할 때마다 지켜봤어요. 하얀 기체의 훈련기들이 폭탄을 매달고 날아오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완벽한 성공 보고를 들었죠. 탄약고 파괴, 로켓포 진지 무력화, 지휘소 제거. 모든 목표가 정확히 명중됐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KGB.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미국제 JDAM도 아니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57발 투하, 154발 명중. 오차 범위 평균 2.3m. 민간인 피해 0건.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죠. 회의실 모니터가 다시 바뀌었어요. CNN 생방송이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캄보디아가 휴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전쟁 발발 20일 만입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산 무기, 전쟁 종결 결정적 역할.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속보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장군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에 퍼졌죠.
한국의 지배.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전쟁은 총과 탱크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로 이기는 거였습니다. 정밀도 3m. 그 숫자가 전세를 갈랐죠. 캄보디아군은 대응조차 못했어요. 중국제 무기들은 잇따라 고장났고 정확도는 형편없었습니다. 반면 태국 공군의 한국산 폭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밤낮 없이 목표를 뚫었어요. 탄약고가 폭발하고 로켓포 진지가 무너졌습니다. 지휘소는 먼지가 됐죠. 20일. 그게 캄보디아가 버틴 시간의 전부였어요.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선 역사가 바뀌고 있었죠. 한국이 만든 역사. 맥케인 대령.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국방부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봤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의실 모두가 저를 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룰을 바꿨어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동맹국이지만 이제는 경쟁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기술력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태국 공군기지 위성사진이 떠 있었죠.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엔 하얀 기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KGB 폭탄에 주목했지만 실제로 이번 전투를 끝낸 무기는 따로 있었죠. 저걸 쓰면 도박이라고 단언했던 그 무기. T-50TH.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하지만 그들은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끝낸 전투기였죠. 6대의 훈련기가 하루 만에 23개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40회 출격, 46발 투하, 45발 명중. 손실 0.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의는 새벽 5시까지 이어졌죠. 한국 무기 분석, 기술력 평가, 향후 전략. 모든 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태국도 캄보디아도 아닌. 오직 한국.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한국이 만든 아침. 기술이 총을 이긴 아침. 정밀도가 화력을 압도한 아침.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방콕 공군기지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도 워싱턴이 주목하고 있어. 답장은 금방 왔죠. 이미 준비됐어.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어.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20일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쟁을 바꿨는지, 157발의 폭탄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훈련기가 어떻게 전투기를 압도했는지. 저는 그 모든 걸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실 모니터엔 여전히 코리아 도미넨스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배. 그 단어가 이제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군사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일간의 전쟁, 그리고 한국이 바꾼 세계. 첫 문장을 적었어요. 전쟁을 끝낸 건 폭탄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밖에선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세계.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2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50분. 태국 동부 국경. 저는 방콕 돈무앙 공군기지 전략센터에 있었어요. 야간 근무 중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위성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국경에서 다발 로켓 발사 감지.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성 영상을 확대했죠.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곳. 동시에. BM-21입니다. 다연장 로켓포. 분석관이 데이터를 읽어내렸어요. 24발 동시 발사. 목표는 민간 마을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민간인 거주지를 향한 무차별 공격. 이건 국경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 행위였습니다. 화면 속 4개의 마을이 붉게 타올랐죠. 새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피해 상황 파악. 태국 공군 사령관이 전략센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간인 사상자 발생 중입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1명, 부상자는 집계 중입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11명.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새벽잠을 자던 사람들이. 가옥 피해는 68채입니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68채. 3개 마을이 거의 전소됐다는 뜻이었죠. 사령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맥케인 대령, 당신 의견은?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우발적 충돌이 아닙니다. 계획된 공격이에요. 4곳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건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좌표 설정, 발사 타이밍, 탄약 준비. 최소 며칠은 걸리는 작업이었죠. 왜 지금일까요? 젊은 장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보장교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캄보디아 내부 상황 보고서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보고 눈을 떴습니다. 부패 스캔들. 불법 무기 거래. 정권 지지율 급락. 모든 게 연결됐죠. 이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뭘 발견하셨습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에게 건넸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부패 혐의로. 서류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고위 관료들의 뇌물 수수. 중국산 무기 불법 거래. 군 예산 횡령.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사령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외부의 적을 내세워서. 고전적인 수법이었어요. 내부 문제를 외부 위협으로 덮는 것. 하지만 이번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민간인을 학살했으니까요. 허위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보장교가 다른 문서를 꺼냈죠. 캄보디아 국방부가 작성한 건데 태국군의 국경 도발이라고 주장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이 먼저 건드렸다고 압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국군은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으니까요. 캄보디아가 먼저 만든 핑계였죠. 국민을 속이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캄보디아가 이 정도였나요? 한 장교가 욕설을 뱉었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정권을 지키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태국 사람들을. 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대응 준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작전명은 아유타야 실드. 즉시 착수한다. 장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략센터가 순식간에 전시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너무 많이 파괴됐어요. 사상자 최종 집계 나왔습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습니다. 사망 11명, 부상 37명입니다. 48명. 한순간에 48명의 삶이 산산조각 났죠.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묵념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죠. 11명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기 준비 상황은? 사령관이 다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F-16 18대 즉시 출격 가능합니다. 작전 참모가 답했죠. JDAM 재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JDAM으론 부족해. 그가 저를 봤습니다. 맥케인 대령, 정밀 타격이 필요해요. 민간 피해 없이. 저는 이해했죠. 캄보디아가 민간인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순 없었어요. 정당한 방어여야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그럼.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측에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령관이 눈을 가늘게 떴죠. 한국? 네, 정밀 유도폭탄 얘기입니다. 그 장교가 파일을 꺼냈어요. 우린 이미 KGGB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KGGB.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오차 범위 3m. JDAM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실전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쓰기엔. 한 장교가 머뭇거렸어요. 사령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저는 잠시 고민했죠. 미검증 무기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건 위험했어요. 심지어 미국 F-16에 한국산 KGGB를 달고 출격한다.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JDAM은 오차 범위가 10m였습니다. 금액도 너무 비쌌죠. 태국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캄보디아 군사시설은 민간 지역과 붙어 있었죠. 10m 오차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어요. 미국 전투기와 한국 폭탄의 결합이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믿을 만합니다. 제 경험상. 저는 한국 무기를 몇 번 봤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모두 훌륭했죠. 정밀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진행합시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교가 전화기를 들었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불길은 서서히 잡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죠. 68채의 집터, 11개의 무덤, 그리고 48개의 부서진 살. 캄보디아 정권이 만든 상처였어요. 부패를 감추려다 전쟁을 만든 탐욕이 부른 재앙이었죠. 한국 측 응답 왔습니다. 통신병이 말했어요. 24시간 내 도착 가능하답니다. 사령관이 미소 지었죠. 빠르군. 저도 놀랐어요. 24시간. 그럼 준비하죠. 사령관이 일어났어요. 캄보디아는 전쟁을 원했어요. 우린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하지만 정당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으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 국경 마을의 새벽도 그랬겠죠. 붉게 타오르는 하늘. 하지만 그 불길은 캄보디아의 운명을 삼킬 거였어요. 그들이 시작한 전쟁. 그들이 치를 대가. 그리고 한국이 끝낼 전쟁. KGGB. 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곧 세계가 기억할 이름이 될 거였죠. 한국의 기술. 한국의 정밀함. 한국의 힘. 그날 새벽 저는 몰랐어요. 그 네 글자가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아주 확실하게. KGGB를 실은 수송기가 돈무안 공군기지에 착륙했죠. 저는 활주로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거대한 화물기 뒤편에서 나무 상자들이 내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총 200발. 각 상자엔 한글과 영어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KGGB, 한국형 GPS 정밀 유도 폭탄. 한국 기술진 6명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상자를 확인했죠.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폭탄 하나가 생명을 좌우하니까요. 한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차 1m가 민간인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밀도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평균 오차 2.3m입니다. 그가 자신있게 답했죠. JDAM보다 4배 정확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2.3m. 그 숫자가 전쟁을 바꿀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죠. 실전은 시험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첫 임무는 12월 10일 새벽에 배정됐습니다. 목표는 국경지대의 로켓포 진지. 비교적 단순한 타깃이었어요. F-16 2대가 출격했죠. 각각 KGGB 2발씩 장착했습니다. 저는 전략센터에서 위성 영상을 지켜봤어요.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목표 지점까지 12분. 관제사가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손이 떨렸죠. 첫 실전이었으니까요. 12분이 1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표 상공 도달. 조종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폭탄 투하 준비. 레이더 스크린에 목표 지점이 떴죠. 로켓포 진지 3곳. 좌표가 정확히 표시됐습니다. 투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어요. 화면에 하얀 점이 낙하하는 게 보였죠. 17초. 폭탄이 날개를 열고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로켓포 한가운데를 뚫었어요. 폭발.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켓포 진지는 사라져 있었죠. 명중 확인.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회의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다음 투하를 기다렸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오차 없이. 완벽하게. 4발 중 4발 명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어요. 오차 범위 평균 1.8m. 사령관이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맥케인 대령.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이었어요. 그건 사흘 뒤에 왔죠. 12월 13일. 정보부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프레아비 헤어르 사원 근처에 탄약고를 발견했습니다. 사령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저도 가까이 다가갔죠. 프레아비 헤어르. 태국과 캄보디아가 분쟁을 겪었던 유명한 사원이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었습니다. 11세기에 지어진 힌두 사원. 역사적 가치가 엄청났어요. 탄약고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한 장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보장교가 위성사진을 꺼냈죠. 사원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 나무로 위장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어요. BM-21 로켓 60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일부러 캄보디아 측에서 문화유산인 사원 바로 옆에 배치한 겁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캄보디아의 계산. 만약 태국이 공격하면 사원이 피해를 입을 거였죠. 그러면 국제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태국을 침략자로 몰 수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을 파괴한 국가. 교활하군요. 사령관이 이를 갈았어요. 문화유산을 방패로 쓰다니.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죠. 공격할 수 있을까요?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JDAM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죠. 오차 범위 10m면 사원이 파괴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15m. 그 거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KGGB라면요.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죠. 오차 2.3m라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15m 거리. 안전 마진이 12m 이상입니다. 저는 계산해 봤어요. 2.3m 오차.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5m. 15m면 충분했죠. 이론상으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한 장교가 반박했어요. 한 발이라도 빗나가면 세계 문화유산이 파괴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령관이 저를 봤어요.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 기술자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감만 있었죠. 해볼만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단 한 발만 투하합니다. 만약 빗나가면 즉시 중단하고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죠. 작전은 다음날 새벽으로 정해졌어요. 12월 14일 오전 6시. F-16 한 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테랑 조종사 송차이 대위. 15년 경력의 최고 실력자였죠. 한 발만 정확히 떨어뜨리면 됩니다. 사령관이 그에게 말했어요. 송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전략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어요. 역사와 기술의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6시 15분. F-16이 이륙했어요.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응시했죠. 목표 지점까지 8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목표 상공 도달. 송차이의 음성이 들렸어요. 침착했습니다. 사원이 보입니다. 아름답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탄약고 확인. 거리 15m. 그가 좌표를 재확인했어요. 투하 준비 완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봤죠. 투하. 폭탄이 떨어졌어요. 화면에 하얀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이 천천히 내려갔죠. 17초. 저는 그 17초 동안 숨을 쉬지 않았어요. 아마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을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10초. 폭탄이 목표에 가까워졌어요. 5초. 사원의 첨탑이 화면 한쪽에 보였습니다. 3초. 탄약고가 확대됐죠. 1초. 명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먼지로 뒤덮였어요. 저는 눈을 떼지 못했죠. 먼지가 걷히기를 기다렸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화면이 서서히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죠. 탄약고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검은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원은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묻지 않았죠. 첨탑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5m. 단 15m 거리를 완벽히 구분했어요. 사원 무손상 확인. 분석관이 소리쳤죠. 탄약고 100% 파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만든 예술. 오차 2.1m. 한국 기술자가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계산대로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술이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완벽히 실행하는. 사령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가 말했죠. 한국 기술은 믿을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만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경이로웠어요. 그날 오후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태국군 세계문화유산 인근 정밀 타격 성공. 한국산 무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BBC도 따라왔죠. 전 세계가 프레아비헤어르를 주목했어요. 15m의 기적을. 한국이 만든 기적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죠. 정밀도의 시대. 한국의 시대. JDAM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 장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KGB는 해냈죠. 한국은 해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15m의 승리. 첫 문장은 이랬죠. 오늘 나는 정밀도를 신앙처럼 믿게 됐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기술.
그들의 자신감. 모두 진짜였어요. 과장이 아니었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말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 그 문장이 예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됐죠. 아주 빠르게. 프레아비 헤어르 작전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태국 공군은 전면 공세로 전환했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이상 출격이 이어졌죠. F-16들이 쉴 틈 없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번 KGB를 매달고 돌아왔어요. 저는 전략센터에서 그 모든 출격을 지켜봤죠. 12월 15일. 첫 목표는 국경 북쪽 탄약 저장소였습니다. 3곳이 동시에 지정됐어요. F-16 4대가 출격했죠. 목표 A, 타격 완료. 목표 B, 명중 확인. 목표 C, 파괴 성공. 조종사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6발 투하, 6발 명중. 완벽했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했죠. 3곳의 탄약고가 모두 불길에 휩싸였어요. 2차 폭발이 일어나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KGB 명중률 100%. 작전 참모가 기록했어요.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12월 16일. 목표는 로켓포 진지 5곳이었죠. F-16 세대, 폭탄 8발. 결과는 똑같았어요. 8발 명중. 로켓포 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2월 17일엔 지휘소 3곳을 타격했어요. 캄보디아군 작전본부였죠. 콘크리트 벙커 안에 숨어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KGB는 정확히 환기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3곳 모두 무력화됐죠. 매일매일 숫자가 쌓여갔어요. 탄약고 17곳, 로켓포 진지 23곳, 지휘소 9곳, 총 49개 목표. KGB 투하 횟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명중률을 계산하고 오차를 기록했죠.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157발 투하, 154발 명중, 명중률 98.1%. 빗나간 3발도 오차가 5m 이내였어요. 민간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미국에서 파견된 무기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명중률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화면엔 매일 같은 결과가 떴어요. 목표 파괴. 명중 확인. 오작동 없음. 한국 기술진은 매일 폭탄을 점검했습니다. 하나하나 센서를 확인하고 GPS 신호를 테스트했죠. 단 한 발도 놓칠 수 없어요. 그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완벽주의가 98.1%를 만들었어요. 반면 중국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군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새벽. 정보부가 보고를 올렸죠. 캄보디아군 BM-21 로켓포 발사 중 자폭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확인했어요. 캄보디아 진지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그들이 태국을 향해 로켓을 쏘려다 폭발한 겁니다. 자기들 무기에 당한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점화장치 오작동으로 보입니다. 정보장교가 답했죠. 중국제 부품 결함입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12월 19일엔 85식 장갑차 4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동시에 고장났죠. 정비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부품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전시라 불가능했습니다. 12월 20일. 캄보디아군 통신망이 마비됐어요. 중국제 무전기들이 일제히 작동을 멈췄죠. 배터리 과열이 원인이었습니다. 품질 불량이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중국제 무기 고장률. 평균 34%. 3개 중 하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제 KGB는 0%였죠. 단 한 발도 오작동하지 않았습니다. 98대 34.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어요. 숫자가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미 끝난 전쟁이네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술 격차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 무기는 예술품 수준이었죠. 설계부터 제조,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중국제는 양산품이었어요. 빨리 만들고 싸게 팔고 품질은 2차적이었죠. 그 차이가 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잔혹할 만큼 명확하게. 12월 21일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CNN이 첫 보도를 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한국 무기가 전세 받고. 자막이 흘렀죠. 명중률 98%, 전례 없는 정확도. BBC도 따라왔어요. 한국산 정밀폭탄 실전에서 입증된 기술력.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세계 시장 판도 흔든다. 기사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됐어요. 한국의 정밀함. 그 단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는 회의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앵커들이 KGGB를 분석했어요. 전문가들이 명중률에 감탄했죠. 군사평론가들은 게임 체인저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한 평론가가 말했어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는 주목받지 못했죠.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무기에 밀렸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숫자로, 결과로. 12월 22일 오후 사령관 집무실에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 국가들이 문의를 보내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KGGB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TOC-TH에도 관심 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 문의였어요.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맥케인 대령, 이거 봤어요? 그가 서류를 건넸죠. 저는 훑어봤어요. 네 개국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 수출 문의가 쇄도하다니. 이번 전쟁에서 제대로 증명했네요, 한국이. 사령관이 웃었어요.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니까요. 맞았습니다. KGGB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죠. 매일같이 목표를 파괴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에 F-16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죠. 하얀 몸체의 KGGB. 그 폭탄들이 내일도 목표를 뚫을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됐죠.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술이 이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98.1대 34, 기술력이 만든 격차. 첫 문장은 이랬죠. 전쟁은 총이 아니라 정밀도로 이긴다. 타이핑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이 만든 무기.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죠. 98.1%. 그 숫자 뒤엔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설계자들의 밤샘 작업. 기술자들의 완벽주의. 테스터들의 끈질긴 검증. 모든 게 모여 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줄을 추가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 무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이미 사기가 떨어졌어요. 한국 폭탄을 피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숨어도 찾아냈고 도망쳐도 쫓아왔죠. 오차 2미터로. 신의 손처럼 정확하게.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여전히 밝았죠. 야간 출격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F-16 2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KGGB를 매단 채. 내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명중. 파괴. 승리. 그게 한국 기술이 만든 공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겐 다른 게 보였죠. 코리아. 그 이름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태국은 분명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12월 20일 밤. 저는 경납고를 돌아다니며 현장을 확인했죠. F-16 18대. 태국 공군이 보유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중 4대는 정비 중이었습니다. 엔진 과열, 유압 개통 이상, 전자장비 오작동. 연일 계속된 출격의 대가였죠. 정비사들이 밤을 새워 작업하고 있었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 기름으로 더러워진 작업복. 그들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언제쯤 복구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비반장이 고개를 저었죠. 최소 이틀은 걸립니다. 부품이 부족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18대 중 14대만 가용. 가용률 78%. 숫자로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조종사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니까요. 조종사 휴게실로 갔습니다. 12명의 조종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는 잠들어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죠. 송차이 대위가 저를 봤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수면은 얼마나 취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어제 3시간, 그제는 4시간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난 10일간 30번 출격했어요. 평균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륙하고 폭격하고 착륙하고 정비 기다리고 다시 이륙하고 무한 반복이었죠. 몸은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해야죠. 우리가 멈추면 전쟁이 멈추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기술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체력도 필요했죠. 하지만 그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새벽. 출격 직전 점검에서 또 문제가 발견됐어요. F-16 한 대의 엔진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됐죠. 출격 불가입니다. 정비사가 보고했어요. 엔진 교체가 필요합니다. 가용 기체가 1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날 계획된 출격은 5번이었어요. 하지만 기체가 부족했죠. 일부 임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령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러다 우리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가 중얼거렸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우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체력의 싸움, 지구력의 대결. 기술로는 이기고 있지만 몸으로는 지고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사령관, 작전참모, 정비 책임자, 그리고 자문인 저.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작전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죠. 출격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캄보디아군에게 회복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사령관이 반박했어요. 지금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건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에요. 맞았습니다. 쉬지 않고 타격했기에 적이 무너진 거였죠. 그럼 조종사를 더 투입합니까? 예비 인력이 없어요. 정비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관들을 전투에 투입할 순 없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우린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기체 증원은요? 젊은 참모가 물었어요. 미군에서 빌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한숨을 쉬었죠. 외교적으로 복잡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또 침묵.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 속도로 가면 우리가 먼저 쓰러집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아니 사흘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해요. 사령관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고민이 깊어 보였죠.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국 기술자 자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카이에서 파견된 엔지니어였죠. 실례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화 중이었는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사령관이 손짓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입니까? 김철수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어떤 항공기 사진이 떠 있었죠. 하얀 도색의 날렵한 기체. 태국군이 보유한 T-50TH를 써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T-50이요? 훈련기 말입니까? 작전 참모가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그가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에 놓았죠. 스펙이 떠올랐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전투 행동 반경 1000km. 무장 탑재량 4.5톤. 이건 훈련기 스펙이 아닌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김철수가 미소 지었죠. T-50TH는 교관용으로 설계됐지만 전투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무장 하드포인트가 표시됐어요. KGGB 장착이 가능했죠. 기체당 2발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도박이에요. 사령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철수가 끼어들었죠.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필요한 모든 기능은 있어요. 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속도, 항속거리, 정밀도. 전부 검증됐습니다. 그래도 훈련기잖아요. 한 장교가 회의적으로 말했죠.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건 상식 밖이죠. 김철수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 자체가 이미 상식을 벗어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둘러봤죠. 15m 거리의 정밀 타격. 그것도 상식 밖이었어요. 98% 명중률. 이것도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감만 있었죠. 얼마나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6대가 지금 방콕에 있습니다. 김철수가 즉답했어요. 내일이라도 투입 가능합니다. 조종사는요? 태국 공군 교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가 덧붙였죠. T-50TH는 조종이 쉽습니다. F-16보다 더. 사령관이 저를 봤어요.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 군사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F-16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조종사들도 지쳐 있었죠. 해볼만 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차피 우린 불가능을 계속 해왔잖아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T-50TH 투입을 승인합니다. 김철수가 미소 지었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 한쪽에 하얀 기체들이 보였습니다. T-50TH. 아름다운 기체였어요. 훈련기라고 하기엔 너무 날렵했죠. 저게 정말 될까요? 옆에 서 있던 참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하지만 한국이 만든 거라면 믿을만해요. 지난 2주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KGGB의 완벽함. 98%의 기적.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군요.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역사가 바뀌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랬죠.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12월 23일 새벽. 경납고에 6대의 하얀 기체가 나란히 섰습니다. T-50TH. 한국이 만든 초음 속 훈련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훈련기가 아니었어요. 각 기체 아래엔 KGGB 2발씩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날렵한 기수, 매끈한 동체, 완벽한 대칭의 날개. 훈련기라 부르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인상적이죠? 김철수가 제 옆에 섰어요. 디자인만 본 게 아닙니다. 성능도 그래요. 그가 기체를 쓰다듬었죠. 마치 자식을 보듯. 최대 속도 마하 1.5입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F-16과 거의 같아요.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 국경까지 왕복하고도 여유가 있죠. 무장 탑재량은 4.5톤. KGGB 외에도 추가 무장이 가능합니다. 숫자를 들을수록 놀라웠어요. 이건 훈련기 스펙이 아니었죠. 완벽한 경전투기였습니다. 왜 훈련기라 부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원래 용도가 교관 훈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계 단계부터 전투 능력을 염두에 뒀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전투기로 전환 가능하게. 그가 날개 및 하드 포인트를 가리켰죠. 여기 보세요. 폭탄뿐 아니라 미사일도 장착 가능합니다. 기관포도 달 수 있고요. 레이더 시스템도 최신형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훈련기가 아니라 잠든 전투기였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0시. 전략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령관, 작전참모, 정비 책임자, 그리고 저. 20명이 넘는 장교들이 모였죠. 훈련기를 전쟁에 투입하자고요? 한 대령이 먼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죠. 훈련기는 훈련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에요. 다른 장교가 가세했습니다. 조종사들 목숨을 실험대에 올릴 순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체로 실전 투입이라니.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만약 격추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국제적 망신입니다. F-16도 부족한데 훈련기라니요. 사령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령관님.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군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결정으로는 위험해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에 연결하세요. 10분 후.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화면이 떴어요. 워싱턴 D.C. 국방부 상황실. 5명의 미군 장성이 보였습니다. 태국 측 상황을 들었습니다. 미 공군 중장이 말했어요. T-50TH 투입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답했죠. F-16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요. 미군 장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 전례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죠. 실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태국 공군의 신뢰도가 추락해요. 더 심각한 건 조종사 안전입니다. 세 번째 장성이 덧붙였어요. 훈련기는 전투 환경에 최적화돼 있지 않아요. 방어력도 약하고 회피 기동도 제한적입니다. 화면 너머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맥케인 대령. 미군 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현장 자문관으로서 의견을 주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건 상식 밖이었죠. 하지만 지난 2주가 떠올랐어요. KGGB의 98.1%, 15m의 기적. 모두 한국이 해낸 일들이었죠. 제 의견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모든 불가능을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KGGB는 검증되지 않았다고들 했죠. 하지만 98%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프레아비헤어르 작전도 불가능하다 했어요. 하지만 성공했죠. 완벽하게. 저는 김철수를 봤습니다. T-50TH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군 장성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근거는 됩니다. 제가 반박했죠.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수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죠. T-50TH는 훈련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설계 단계부터 전투 능력을 갖췄어요. 스펙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최대지 허용치 8.0. F-16과 동일합니다. 구조 강도 시험 결과 전투기 수준 통과.
엔진 내구성 5,000시간 이상.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레이더 회피 기동 테스트 완료. 전자전 대응 능력 검증됨. 비상 탈출 시스템 F-16보다 우수. 김철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잠든 전투기입니다. 지금까지 훈련용으로만 썼을 뿐이에요. 미군 장성이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실전 경험이 없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실전 경험은 없죠. 하지만 그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KGB도 실전 경험 없었습니다. 2주 전까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한국 기술은 실전에서 검증됩니다. 김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매번 성공했어요. 한 태국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종사들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교관들을 불러보죠. 사령관이 지시했어요. 5분 후. 송차이 대위를 포함한 교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T-50 전문가들이었죠.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T-50TH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송차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T-50은 조종이 쉽습니다. F-16보다 훨씬. 다른 교관이 거들었죠.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요. 장시간 비행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교관이 덧붙였습니다. 이착륙 안정성은 최고 수준이에요. 초보자도 쉽게 다룰 정도죠. 송차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체를 믿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의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 있었죠. 미군 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국 측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귀측 책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회의실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죠.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사령관이 일어났어요. T-50TH 실전 투입을 승인합니다. 작전명 화이트 호크. 내일 새벽 6시 첫 출격. 반대하던 장교들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오후 3시. 조종사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6명의 베테랑 교관들. 모두 15년 이상 경력자였죠. 임무는 단순합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어요. 국경지대 23개 목표를 파괴하는 겁니다. 빨간 점들이 지도를 가득 메웠죠. 기간은 하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조종사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출격 횟수 기체당 7회. 총 46발 투하 예정. 생존 귀환이 최우선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일어났어요. 송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격려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럼요. 약속합니다. 오후 6시. 경납고에서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정비사들이 기체를 샅샅이 확인했죠. 한국 기술진도 함께했어요. 엔진 상태 완벽. 유압 시스템 정상. 레이더 작동 확인. KGB 장착 완료. 하나씩 체크리스트가 완성됐습니다. 6대 모두 준비됐어요. 하얀 기체 아래. 각각 2발씩의 KGB. 총 12발이 매달렸죠. 김철수가 기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부탁해. 그가 기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죠. 내일이면 저 하늘을 하얀 새들이 날 겁니다. 세상이 본 적 없는 새들이. 훈련기에서 깨어난 전사들이. 밤 10시. 조종사들이 마지막 휴식을 취했어요. 내일을 위해. 정비사들도 작업을 마무리했죠. 경납고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6대의 하얀 기체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비상등이 깜빡이며.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략센터에 남아 있었죠. 내일의 작전을 다시 점검했어요. 23개 목표. 40회 출격.
모든 게 완벽히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계획대로만 되지 않죠. 변수는 언제나 있었어요. 괜찮을 겁니다. 김철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한국 기술을 믿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었습니다. 지난 2주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2월 24일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전쟁터엔 성탄절이 없었죠.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조종사들이 일어났어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비행복으로 갈아입었죠. 5시 30분. 경납고로 모였습니다. 6대의 T-50TH 앞. 사령관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역사를 만듭니다. 그가 말했죠. 무사 귀환.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사령관님. 조종사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기체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울리는 소리. F-16보다 조용했지만 힘은 충분했어요. 조종석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준비됐죠. 저는 관제탑으로 올라갔습니다. 활주로가 한눈에 보였어요. 6개의 하얀 점. 곧 날아오를 전사들. 화이트 1, 이륙 준비 완료. 송차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화이트 2, 준비 완료. 화이트 3, 준비 완료. 차례대로 보고가 들어왔죠. 사령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륙 허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출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24일은 전쟁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작전은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6대의 하얀 기체가 하늘을 지배했죠. 저는 전략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의 점들이 춤추듯 움직였어요. 첫 번째 목표는 오스마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국경 도시에 위장된 범죄 조직 본부였죠. 겉으론 카지노였지만 속은 달랐어요. 자폭 드론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중국제 부품으로 조립한 드론 수백 대. 태국을 향한 테러 무기였죠. 화이트 1 목표 시야 확보. 송차이의 음성이 들렸어요. 카지노 건물 뒤편, 창고 세동 확인. 위성 영상에도 같은 장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건물 뒤. 초라한 창고들이 숨어 있었죠. 드론 부품 적재 확인. 정보장교가 덧붙였어요. 저곳에서 하루 50대씩 생산합니다. 끔찍한 숫자였어요. 일주일이면 350대. 그 드론들이 태국 도시를 공격할 뻔했죠. 투하 승인. 사령관이 명령했습니다. 창고만 정확히 타격하세요. 카지노엔 민간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송차이가 답했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하얀 궤적이 그려졌죠. 17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창고와 카지노 건물. 거리가 불과 20m였습니다. 10초. 폭탄이 빠르게 내려갔어요. 5초. 목표가 확대됐죠. 명중. 창고 한가운데가 폭발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드론 배터리들이 터진 겁니다. 카지노 건물 상태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무손상 확인. 분석관이 답했어요.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격이었죠. 20m 거리를 정확히 구분했어요. 다음 목표로 이동합니다. 송차이가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포이펫의 BM-21 진지였어요. 전쟁을 시작한 바로 그 무기였죠. 12월 7일 새벽. 4개 마을을 불태운 로켓포.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화이트 2 목표 포착. 다른 조종사가 보고했어요. 로켓포 6대 확인. 화면에 BM-21들이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 위장돼 있었죠. 하지만 위성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순 없었어요. 전부 파괴하세요.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폭탄 3발이 동시에 투하됐어요. 각각 다른 목표를 향했죠. 첫 번째가 명중했습니다. 로켓포 2대가 폭발했어요.
장전돼 있던 로켓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두 번째 폭탄. 나머지 4대 중 2대가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2대도 불길에 휩싸였어요. 전 목표 파괴 완료. 조종사가 보고했죠. BM-21 6대 전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응시했죠. 11명이 떠올랐어요. 12월 7일 새벽에 죽은 민간인들. 이제 그들의 원수가 갚아진 겁니다. 세 번째 목표. 작전은 계속됐어요. 국경통신 중계소, 탄약 저장고, 군차량 정비소. 하나씩 차례대로 파괴됐죠. 오전에만 15개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T-50TH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15분 만에 재급류와 재무장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조종사들도 놀라운 체력을 보였어요. T-50은 정말 편합니다. 한 조종사가 중간 보고에서 말했죠. F-16처럼 목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조종관 반응도 부드럽고요. 이걸로 하루 종일 날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오후 출격에서도 같은 효율을 보였죠. 오후 3시. 19번째 목표가 파괴됐습니다. 국경 검문소 옆 무기 밀수 창고였어요. 중국제 무기들이 가득했죠. 폭발과 함께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오후 4시. 21번째 목표. 캄보디아군 야전 지휘소였어요. 텐트 6동으로 위장했지만 소용없었죠. KGB는 정확히 중앙 텐트를 꿰뚫었습니다. 지휘관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늦었어요. 통신 장비가 모두 파괴됐죠. 오후 5시. 23번째 목표. 마지막이었습니다. 국경마을 외곽의 군수품 집결지였죠. 트럭 20대가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화이트 1, 최종 목표 확인. 송차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간인은 없습니다. 타격 준비 완료. 승인합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정확히. 알겠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죠. 마지막 KGB. 46번째 폭탄이었습니다. 17초 후. 명중. 집결지가 불바다가 됐어요. 트럭들이 연쇄 폭발했죠. 목표 완전 파괴. 송차이가 최종 보고했습니다. 화이트 편대, 임무 완료. 귀환합니다. 오후 5시 30분. 6대의 하얀 기체가 돌아왔어요. 석양을 등지고 날아왔죠. 아름다운 실루엣이었습니다. 하나씩 착륙했어요. 완벽한 랜딩이었죠.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기된 얼굴이었죠. 신고합니다. 송차이가 사령관에게 격려했어요. 화이트 편대 40회 출격 완료. KGB 46발 투하, 45발 명중. 손실 기체 없음, 부상자 없음. 작전 성공입니다.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들이 전쟁을 끝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캄보디아군 전력의 60%가 무력화됐죠. 탄약고, 무기, 통신망. 모든 게 파괴됐어요. 저녁 6시. 위성 영상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까지 가득했던 군 차량들, 병력들. 모두 사라졌죠. 후퇴한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했어요. 캄보디아군 국경에서 20km 후퇴. 사실상 전선 붕괴입니다.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하늘엔 별이 뜨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별. 하지만 제겐 다른 게 보였습니다. 6개의 하얀 별. T-50이라는 이름의 별. 그날 저녁 7시. CNN 속보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속보입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 급격한 전환점.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죠. 한국산 훈련기 T-50TH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면에 하얀 기체 영상이 떠올랐어요. 하루 만에 23개 군사 목표를 파괴했습니다.
명중률 97.8%, 손실 제로. 훈련기가 전투기를 능가한 겁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 불가능을 가능으로. BBC도 긴급 특집을 편성했어요. TOC-TH, 세계 군사 역사를 다시 쓰다. 전문가 패널이 분석에 나섰죠. 훈련기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한 군사평론가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완벽하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죠. 설계 철학의 승리예요.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로이터는 경제 관점으로 접근했어요. TOC-TH 수출문의 급증 예상. 한국 방산 새로운 도약 준비. 모든 언론이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하루가 바꾼 전쟁. 첫 문장을 적었죠. 2025년 12월 24일, 6대의 훈련기가 역사를 만들었다. 타이핑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의 상상력. 불가능을 모르는 도전 정신. 훈련기를 전투기로. 그 발상 자체가 혁명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완벽한 설계로. 완벽한 실행으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승자는 이미 결정됐다. 하늘을 지배한 건 한국이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에 6대의 하얀 기체가 서 있었어요.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사였어요. 날개 달린 한국의 자부심. 그리고 세계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힘. 내일이면 전쟁이 끝날지도 몰랐어요. 캄보디아는 이미 무너졌으니까요. 20일간의 전쟁.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의 시대. 그 시작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12월 27일 정오. 푸놈펜 정부청사 앞.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과의 휴전협정에 서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죠.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국경에서 30km 후퇴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그 순간을 담았죠. 20일 만의 종전. 하지만 휴전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어요. 저는 방콕 전략센터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회의실엔 침묵이 흘렀죠.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어요. 끝났군요.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일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월 7일 새벽 4시 50분.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 떠올랐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20일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KGGB 157발. 명중 154발. 명중률 98.1%. TOC-TH 출격 40회. 손실 0. 민간인 피해 0. 완벽한 전쟁이었죠. 아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시연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CNN 속보입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NN 본사 스튜디오가 떴죠. 캄보디아, 태국의 사실상 항복. 앵커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20일간의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 국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입니다. 앵커가 강조했죠. 한국의 무기가 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KGGB 정밀 유도폭탄. TOC-TH 초음 속 훈련기. 이 두 무기가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자막이 흘렀어요. 한국 기술, 새로운 시대를 열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완벽한 실전 검증. 미국, 러시아를 넘어선 정밀도.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세계 3위 무기 수출국 도약 전망. 모든 언론이 한국을 이야기했죠. 태국도 캄보디아도 아닌. 오직 한국만. 오후 2시. 태국 국방부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입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말했어요.
KGGB와 TOCTH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이례적인 발언이었죠. 통상 무기 공급국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은 달랐어요. 감사를 넘어 경외심을 표현했죠. 오후 3시. 제 이메일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보낸 거였어요. 맥케인 대령, 즉시 귀환하라. 한국 무기 관련 긴급회의 소집. 저는 짐을 쌌습니다. 20일간의 방콕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방콕 시내는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하지만 국경 너머는 달랐죠. 폐허가 된 캄보디아군 진지, 파괴된 무기들, 후퇴한 병력들, 모두 한국이 만든 결과였어요. 12월 28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곧장 국방분석국으로 향했죠. 회의실엔 이미 20명이 넘는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맥케인 대령,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현장 보고 부탁합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20일간 정리한 모든 데이터였죠. KGGB 명중률 98.1%.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군 JDAM 평균 명중률 85%와 비교하면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13% 차이입니다. 한 장군이 중얼거렸죠. 그게 전쟁을 바꿨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TOCTH 전투 투입 결과 40회 출격, 손실 0. 조종사 피로도 F-16 대비 40% 감소.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모든 지표가 완벽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더 이상 우리만의 시대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출 문의 현황은?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정보장교가 답했어요. 모두 TOCTH와 KGGB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인도도 관심을 보였고요. 예상 수출액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이상.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죠. 100억 달러.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들이 이길만 했군요. 한 장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경쟁자이자 동맹.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선두주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죠.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맥케인 대령.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삼성 장군이었죠. 현장에서 직접 봤죠? 그가 물었어요. 네, 모두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 무기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일간의 기억이 스쳤죠. 프레아비 헤어르의 15m. 98.1%의 명중률. 하루 만에 끝난 전세.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혁명입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시대. 한국의 시대.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한국 무기 세계를 놀라게 하다. 코리아 도미넌스, 새로운 군사용어로 등장. 미 국방부, 한국과 기술 협력 확대 검토. 코리아 도미넌스. 한국의 지배. 그 단어가 이제 공식 용어가 됐어요. 군사전략 교범에 실릴 겁니다. 대학 교재에도 등장하겠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으니까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20일간의 전쟁, 그리고 한국이 연 새로운 시대. 첫 문장을 적었죠.
2025년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세계는 변했다. 전쟁을 끝낸 건 폭탄이 아니라 정밀함이었다. 총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157발의 이야기. 6대의 하얀 전사 이야기. 20일 만에 세상을 바꾼 이야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연구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코리아 도미넌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이름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다른 게 보였죠. 하늘을 지배하는 한국의 이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확실하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증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기술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20일이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는지, 모두에게 20일. 단 157발의 폭탄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훈련기가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어요. 98.1%의 정밀함, 0%의 오작동.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죠. 코리아 도미넌스. 그 단어가 군사교범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나라. 정밀함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